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30%,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또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09%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16%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6일에 이제 금요일이죠. 그때 다우지수랑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날은 좀 차익 실현 압박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가 장 막판에 올랐지만 장중 1.2%대까지 떨어지는 등 약세를 보이는 데 힘입어 이렇게 오름세를 기록하며 마감되었습니다. 음, 이렇게 크레디트 스위스가요. 그 S&P 500 지수의 올해 말 전망치를 4,600포인트로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 전망치는 실적 기대에 힘입어서 5,000포인트로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즉 아직까지 그 끝이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은 거죠. 그에 따라 지금 S&P 500 지수 참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1년 내내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날 투자자들의 좀 관심사는 코로나19 델타 변이랑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또 오는 11일에 공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등이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감이 재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평균 10만 명을 웃돌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8일 기준 지난 일주일간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1만 360명으로 집계됐고 또 이는 2주 전보다 약 112%나 급증한 수치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라고 보고 있어요.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하루 516명으로 2주 전보다 거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거죠. 참 이렇게 흐름이 또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백신과 무관하게 공포감이 또다시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중국에서도 이 주민들에게 이동 시에도 핵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이동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은 고위험 지역이 있는 이 도시의 사람들은 베이징으로 아예 진입할 수 없게 했고 또 코로나19가 확산한 다수 도시랑 베이징 간 항공, 열차, 노선 운행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6%에서 8.3%로 하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도 역시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7%에서 8.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채용 공고는 1,007만 3천 건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 1,0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7월 고용 추세 지수는 109.80포인트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오는 11일에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예요. CPI를 주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7월 CPI가 전월 대비 0.5%, 전년 동월 대비로는 5.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4%, 또 전년 동월 대비 4.3% 상승해 상승폭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체크를 꼭 해야 되겠죠. 또 페드의 그 위원들이 또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한 연설에서 우리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며 더 빠른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고 고용시장이 개선 속도를 유지한다면 올해 4분기 자산 매입 축소가 더 빨리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의 하락을 했는데요. 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0달러, 즉 마이너스 2.64% 하락한 66.4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네, 70불선을 깨가지고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 지수 이제 우리 빵주라고 불리는 기술주들 흐름 한번 보면요. 구글, 알파벳 A죠? 네, 구글만 사실 0.87%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머지는 또 내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뭐 애플도 마이너스 0.03% 이렇게 약보합, 아마존도 마이너스 0.09%, 또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0.52%, 뭐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0.11%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아직 기술주들이 최근에 지지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런데도 이 안에서 좀 종목 차별적인 이슈로,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모더나처럼 급등하고, 뭐 테슬라처럼 또 좋은 호재 뉴스거리에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프리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20% 올린 850달러로 상향했다라는 소식에 2.1% 상승하면서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날 한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릭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출시 시점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이버트럭은 2년 전에 공개돼서 지금까지 120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사이버트럭에 적용될 4680 배터리 셀 제작도 늦어지면서 업계에서는 출시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졌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에 주문 페이지 하단에 2022년쯤 제품 생산을 완료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달아서 출시 지연을 확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지난 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테슬라만 초청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반노조 경영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좀 그래서 테슬라의 이 움직임, 사실 이제 친환경적인 걸 매우 선호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네. 이제 어떤 식으로 바이든 행정부랑 어떻게 또 이렇게 이어갈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스웜 테크놀로지를 인수한다는 소식도 나왔어요. 테슬라는 이례적인 이번 인수를 통해서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 확장에 힘쓸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렇게 목표가 상향도 되면서 일단 요즘 최근에 전기차 시장 여기 흐름이 매우 좋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또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또 전기차 또 소재, 부품 이쪽이 시장이 엄청 괜찮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어제 매우 강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또 이제 모더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더나가 여기 17%나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 크게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또 17%가 넘게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쭉쭉 뻗어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또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델타 변이 이제 그 공포로 커진 유가 급락은 에너지 업체들의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쉐브론, 엑손모빌 뭐 이런 에너지주들 있죠. 여기 안 나왔나? 네, 우리가 항상 같이 체크하는 그 에너지주들은 어제는 또 마이너스 1%대 다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렇게 쭉 보면요. 로블록스가 또다시 움직였다라는 거. 우리 메타버스가 어제 한빛소프트는 그 플랫폼을
오픈하겠다라는 그 뉴스에 의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 살짝 쉬어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한번 체크해봐도 좋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코인 시장이 괜찮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코인들 반등이 또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또 오랜만에 급등을 하는 흐름. 어제도 우리나라 그 코인 관련주들 있죠. 살짝 뭐 슈팅도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윗골이 달고 했는데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또 보유하신 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또 물려서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또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어떨지. 자, 네, 이렇게 비욘드 미트의 흐름도 괜찮고 확실히 이제 어제 우리 또 미국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가 또 되고 있죠.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그동안 또 지지부진했던 대체 에너지주들 있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또 주목을 받게 될지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흐름이 매우 좋게 움직인 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석유 쪽 여기 있네요. 엑스모빌, 뭐 쉐브론, BP 이런 애들이 하락한 반면에 연료전지 쪽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퓨얼셀 에너지 같은 경우 15%가 넘었고 또 오랜만에 또 수소 관련 니콜라 뭐 말이 많은 종목이지만 또 이렇게 하방에서 반등이 나와줬네요. 이게 민주당이 공화당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지금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공개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비롯해서 노인, 의료보험제도 확대 등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이 포함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체크하면서 관련주들 흐름 어떻게 갈지 열심히 또 체크를 해봅시다. 그리고 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주요 외신들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CNBC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은 미국 내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지난 5월에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 부재 때문에 사실 뭐 스마트폰 제조라든가 메모리칩 공장 뭐 이런 데서 큰 타격을 입은 건 아닌데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 계획 및 인수합병 일정에는 꽤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석방 됨에 따라 좀 이쪽 M&A라든가 이 투자 계획이 빨리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이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동안 악재가 선반영되어서 이미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또 좋은 이제 실적이라든가 좋은 사업성 이런 것만 계속 또 추가되면 주가는 분명 움직이기 마련이니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힘내시면서 끝까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어제 그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죠. 그러다가 또 아랫꼬리는 달고 마무리해서 올렸는데 오늘 사실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어쩔지 저희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역시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되니 우리 현금 꼭 확보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또 담아보고 또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수익 실현도 하면서 계속 열심히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그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 공략해보면서 계속 신고가 가는 애들은 좀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가고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런 거 이제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누나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또 공부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멘탈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오늘장 부디 어제보다 덜 힘들길 바라면서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우리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